초록색 복주머니가 뭘까? 귀인 데이트의 결과물이죠. 지금 초반에 영식 그리고 영식 순자가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그게 이제 깨지는 요인이 자기소개도 있지만 영식님이 정숙님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본방에서 귀인 데이트를 봤던 거는 23기 아니었나? 23기 때 영호님하고 옥수님이 귀인 데이트를 했었죠. 그때는 나왔지. 왜냐면 옥수님이 영호님에게 호감이 있었으니까. 맞죠? 옥수님이 영호님에게 호감이 있었고 영호님이 옥수님을 거절했잖아요. 23기 때. 그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귀인 데이트가 나왔지.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초반에는 가장 편안해 보이는 게 이제 영식님이고 영식님 말고는 뭐 다른 분들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뭐가 초반에는 나올 게 없었나 싶기도 하고 첫인상 내표에 귀인 데이트까지 이거 첫 끝발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약도를 정말 정감 있게 그려놨네요. 그래서 정숙님이 안녕하세요. 영식님이 용케 나오셨네. 영식님이 뭐 좋게 말하면 상남자고 나쁘게 말하면 말이 좀 세죠. 근데 뭐 말을 굳이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일 아침 오전 9시. 9시에 어떻게 일어나? 이거 양도 못 하나요? 귀인 데이트는? 말을 뭐 조심하지 않는 또 그게 영식님의 어떤 매력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영식과 정숙 만났고 영식은 저는 좋았어요. 원하는 상대방이 왔기 때문에 좋았죠. 영식님이 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영식님이 이런 거를 속이고 그런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데이트가 별로였어도 별로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아. 물론 정숙님과 데이트가 좋았겠지만 그래서 가장 인기 있었고 호감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정숙이 나와서 그래도 좋았다고 하고요. 그냥 자기 속내를 그렇게 고지고대로 다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한 사람 같으면서도 속내를 다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식님이 재밌는 사람이지만 배려를 하거나 남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그런 쪽의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식님이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전혀 그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식사는 안 하셨죠?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아침 드세요? 이 전후가 바뀌었죠. 식사는 안 하셨죠? 여기서는 네 아침 평소에 드세요라고 물어봤어야지. 근데 원래 아침 안 먹어요 하고 상대가 어떤지 모르고 내가 그냥 아침 안 먹어요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아침 먹으려고 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뒤에서 할 말이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제 아침 먹는단 말에 아 건강한 삶을 사시네. 근데 저희도 어제 많이 사놨잖아요. 그래도 밖으로 가자고 하고 정숙님은 귀인 데이트가 누굴지 모르기도 했고 아침에 머리나 이런 거를 제대로 말릴 상황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영식님이 말을 잘하고 이렇게 좀 노련하고 능글맞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막 그렇다고 이렇게 막 이성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운동 가야 될 복장인데 뭐 브런치는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뭐 선글라스로 이렇게 뭐 드립을 치고 장난을 치는데 정숙님이 그 전에 25기 때 제가 미경님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쫄게 하는 화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정숙님은 조금 더 세. 더 쫄아. 근데 뭐 영식님이 또 쪼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장난꾸러기 화법이고. 그래서 뭐 선글라스를 빌려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보고 잘 어울리니까 그럼 선글라스 통도 주시면 이러면서 이건 이제 장난이죠. 장난인데 이런 것들에 진짜 달라는 건가? 막 이렇게 막 소심한 사람들은 막 계속 고민하지. 진짜 달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이제 안전벨트 하세요. 지금 저랑 와서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세. 이런 말들이. 이 사람한테 그냥 뭐 하세요 하고 지금 나랑 있어서 긴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벌써 이게 약간 우열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도 이제 영식 씨가 그런 걸로 이제 쪼는 사람은 또 아니니까. 음, 여기서 이런 포인트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아까 이제 동성들 간에서 긁는 포인트, 남성들은 쫄게 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또 이런 부분이 또 드립을 잘 치는 거거든요.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맞아야죠. 근데 그 이제 그만큼 좁아지는 거지. 근데 정숙 씨가 말 그대로 정숙하고 막 어떤 막 여성스럽고 이런 캐릭터는 아닌 거지. 그렇게 이제 아침 식사를 가고요. 근데 또 정숙 씨가 한편으로는 영식 씨도 말이 선을 넘을 때 그거를 또 쿨하게 받고 또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지금 정숙 씨가 굉장히 그 주변의 동성들 사이에서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뱉어지는 말이랑 준비하고 뱉어지는 말이 달라. 그러니까 정숙 씨는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숙 씨가 여기에서 본인이 하는 대로 주변 동성들한테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심코 뱉는 말들에서 정숙 씨의 본체가 나오는 거고 앞에서 예를 들어서 문 막 하는 상태에서 이걸 드라이를 하고 있을 때 비키세요 이렇게 하고 무심코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자기 나름대로 조심을 하고 눈치를 보고 말을 돌려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드립이나 이런 거는 무심코 원래 치던 드립들이 나오는 거지. 그 레벨이. 그러면은 정숙 씨가 스타일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숙 씨가 말을 세게 안 하는데 비키라는 얘기를 못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의 정숙님은 지금 여러모로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캔버스를 3개를 받은 상황에서도 표정 관리를 해.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여긴 눈 없네라고 그 드립 욕심을 못 버리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쪽이 맞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현숙님 앞에서 말을 못 했는데 조심성이 많은 사람 아닌가? 저렇게 캔버스 3개를 받았는데 표정 관리를 하네?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현숙님 앞에서 말을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수님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돌려서 했다고 해서 현숙님은 조심성이 많은 성격 같은데 이거는 너무 한 가지 단서로 잘못된 다른 단서들을 그냥 다 눈앞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숙 씨는 그럼 아침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그래서 회사 가서 간식 같은 거 뭐 주워 먹던가. 근데 이제 영식이나 정숙이나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하고 이 장난스럽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텐션이 오진 않았지만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게 서로 그 긁히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대화가 잘 흘러가요. 정숙님이 그런 부분에서 타인들을 다 배려하고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지. 정숙님하고 대화가 시원시원하게 잘 맞으면 훨씬 더 재밌고 시원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영식님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마침 이 두 분들은 잘 맞았는데 이제 문제는 또 그런 사람에게 또 끌리냐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근데 영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간식 같은 거 그냥 주워 먹던가 이런 표현들이 좀 세. 세지 뭐. 근데 그건 뭐 개인 성향의 차이니까. 그리고 이게 자기가 나 아침에 그냥 배고파가지고 뭐 회사 가서 뭐 좀 주워 먹었어.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너 뭐 안 먹었냐? 뭐 저기 뭐 탕비실 가서 뭐라도 하나 주워 먹고 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TPO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자취를 오래 하게 되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숙님은 현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엄마표 집밥을 먹는다고. 어머니가 참 그럴 땐 그립다고 하면서 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약간 부모님한테 이제 반기생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정숙님은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았어. 정숙님은 맞아요 기생충처럼 이러면서 그 두 사람이 대화의 결이 조금 맞기도 하고 정숙님이 센스가 좋아. 이 긁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감지 센서는 약한데 농담을 농담으로 받고 있죠. 이거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영식님의 이 말은 내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밖에 부모님하고 그 분리돼서 살고 싶은데 집을 얻을 돈이 없어. 그리고 뭐 또 전에 누구랑 사귀다가 그것 때문에 또
또 싸워갖고 헤어졌어.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데이트도 못한 적이 있고 이래서 헤어서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반기생이라는 소리를 들어. 그러면은 천천지 원수가 되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심성이 생기는 거죠. 점점 이런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조심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사람 다 여기서 뭐 반기생이라는 말을 농담으로 던졌고, 여기서는 뭐 정숙님도 그걸 바로 기생충처럼 받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두 사람 다 빵 터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정색을 했다거나, 왜 이렇게 저 긁어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여기서 반기생하면서 그러면 기생이요? 내가 진짜 살다가 내가 진짜 그런 말을 진짜 막 그렇게 했다가 뭐 본인은, 아침밥도 안 먹는다고요? 아침밥 못 챙겨 먹어요? 아, 참 포시랍다. 막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정도를 지킨다는 게. 그래서 뭐 사랑만 하면 되냐 이러면서 한정식 집에 도착했군요. 아, 이번 영식님은 다른 남출들이랑 결이 다른데 굳이 공통점을 뽑자면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최소한 아쉬움을 몰랐던 사람들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뭐 누구를 뽑았고 이런 얘기해도 되냐. 정숙님은 자기의 2순위가 영식님이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누구누구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2순위가 영식님이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는 1순위, 지금 뽑았던 사람이 상철이란 말이에요. 1순위가 상철이야. 어쨌건 정숙님은 상철을 뽑았으니까, 노래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지금 영수를 고려하고 있죠. 그러면 영수 상철이 있는데 어떻게 영식이 2순위지?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순위 그룹과 2순위 그룹이 있다. 아니면 공동 2순위가 있다. 공동 1순위가 있다. 뭐 등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정숙님은 어쨌건 데이트를 하는 거고 영식님이 후보에 있고, 그래서 1순위가 있고 나머지 순위들은 공동 2순위로 책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식님은 깜짝 놀랐지만 근데 나도야 라고, 영식님이 나도야 라고. 그러니까 어쨌건 정숙님 입장에서는 영식님이 후보에 있다, 그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뭐 여기서 1순위 2순위 그렇게 딱 머릿속으로 정말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이 사람에게 그냥 1순위는 아니야, 왜냐면 선택을 다른 사람을 했으니까 1순위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 없이 뱉은 말이 2순위라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말 그대로 그룹인 거지.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수가 있었어. 그러면 2순위라고 안 했을까? 표현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룹이 있는 거잖아. 생각이 없이 2순위라고 말했다는 건 2순위 그룹이 있다는 거지, 머릿속에. 아니 그게 어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건 지금 여기에서는 정숙님은 누군가를 선택한 상황은 아니고 여러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영식님이 나까지 정숙님을 선택했다면 이번 케이스 진짜 볼만했겠다. 이 말은 영식님은 진짜로 정숙님을 순자를 선택할까, 정숙님을 선택할까 고민을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영훈님이 정숙님을 선택했죠. 근데 영훈님이 예를 들어서 옥수님도 생각을 했었지, 2순위로. 광수님은 영숙님을 생각했었지, 2순위로. 이제 그런 분들은 2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2순위라고 이게 진짜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라면 정숙님은 이런 게 이제 몸에 밴 거고, 몸에 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은 더 할 말이 많긴 한데, 이건 좀 더 회차가 넘어간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영식님은 이제 진짜로 정숙님을 고민했고, 이러면서 영식과 순자, 처음에는 첫인상이 서로 통한 사이였는데, 이게 이제 슬슬 균열이 생기는 시작이어서 이 귀인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아침 식사로 이제 돌솥 비빔밥하고 된장찌개를 먹으러 왔군요. 정숙님 딱 음식 비비고 국을 퍼주는군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정숙님이 자기 거를 그냥 풀려고 푼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밥만 비비고 있었네 이랬을 때 정숙님이 많이 먹어 이렇게 이제 장난치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장난을 치면 난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재밌을 것 같거든. 야야 내가 퍼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많이 먹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장난스러울 것 같아. 근데 소개팅 상대가 저런다라고 하면은
실은 조금 쫄죠. 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정숙님이 이제 좀 세고, 근데 저기에서 또 안 쪼는 사람을 내가 선별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충분히 저럴 수 있고. 왜냐면 남자들은 많이 먹어 이렇게 장난을 딱 치는 순간 내가 안 퍼졌네 하고 벌써 이제 고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많이 먹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남기면 나 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영식님은 그걸 이제 대미스하고 정숙님도 이런 농담을 원래 많이 하는 분이고 그리고 영식님도 영식님인 게 저기서 지금 정숙님이 저런 장난을 치는 게 영식님이 아유 그거 제가 퍼드렸어야 되는데 했으면 여기서 이제 아니에요 하면서 정숙님은 주고 그러면 영식님이 그럼 제가 정숙님 거 퍼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림이 뭐 보통 나는 솔로 볼 때 나오는 그림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영식님은 딱히 저 국물을 안 퍼먹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 그 25기 때 미경님도 되게 은근히 이 쫄게 하는 멘트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숙님은 실은 더 세요. 근데 그게 또 영식님이 받쳐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영식님도 말이 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숙님이 맞추면서 그냥 이렇게 나왔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참 재밌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니까 대화하러 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왔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장난이에요. 장난인데 이런 말들이 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극적이야. 장난스럽고 재밌어. 신선해. 그런데 이런 말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죠. 그래서 정숙님은 아침을 원래 드시던 분이라 잘 드시고 영식님은 잘 안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아침 안 먹은 지는 엄청 오래됐겠네요. 진짜 잘 안 드시네. 깨작깨작. 그러니까 이제 영식님이 이렇게 밥맛 떨어지게 밥 먹는 사람 어때요? 했을 때 정숙님은 밥맛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정숙님이 굉장히 기가 센 사람이지. 정숙님은 밥맛이에요라고 그냥 농담처럼 그냥 웃으면서 질러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정숙님의 이런 뭐랄까 그 이미지, 외모, 목소리, 웃음 이런 거를 보고 보면은 이게 중화가 될 수가 있는데 저런 이제 멘트나 저런 게 저게 재밌는 거구나 하고 따라했다가는 이제 그 현실에서는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숙님은 실은 이 귀인 데이트와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요. 매력적이지만 센 건 세지. 그리고 또 이런 또 멘트들이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멘트 이렇게 또 세게 말하는 사람한테만 끌리는 사람도 꽤 있어. 그래도 영식님이 이런 부분에서 긁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정숙님이 또 다 아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 거긴 하지. 그래서 또 밥맛이에요 이렇게 말했어. 또 밥맛이랬으니까 맛있다는 소리네 하면서 영식님도 거기 대해서 장난을 치고 그쵸 맛있다는 소리지라고. 근데 이제 이런 장난을 쉽게 친다는 거는 정숙님이 영식님을 그렇게 이성적 호감이 높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굉장히 재미를 느꼈고요, 영식님은. 그래도 되게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근데 이게 인상적이었다고? 이후로 이제 영식님이 정숙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식님이 정숙님의 진짜 이 개그 욕심이나 센스, 유머 감각을 좋게 봐서 이후로 정숙님을 알아보려고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또 보려고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숙님이 다른 분들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영식님이 진짜로 정숙님을 앞으로 선택할지도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영식님이 정숙님을 좋게 본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서도 지금 갈리잖아요. 나도 지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영식님은 뭐 확실하진 않아도 약간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 사람의 성향이고. 그러면 정숙님처럼 저렇게 센 캐릭터는
영식님이 원하는 캐릭터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숙님이 또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영식님이 그리고 또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또 속내를 잘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강인한 여자랑 센 캐릭터는 좀 달라요. 그게 강인하다가 세다 이렇게 워딩은 똑같은데 강인한 여자였을 때 느껴지는 그 강인함은 예를 들어서 17옥순 같은 느낌이야. 뭐 굳이 따지자면 17옥순도 강인한 여자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17옥순님을 예시로 들었냐면 외모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지금 17옥순님 같은 사람은 지금 영식님이 원하는 강인한 사람이지. 단단하고 고집세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강인하고 생활력 있고 그런 거. 이게 독립적인 그 강인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인내심 있고 독립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수에서 말을 세게 하면서도 감정적이고 약간 불안정까지 있어서 이 사람한테 뭔가 감정 표현을 하는 그렇게 센 캐릭터 말고 독립적이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영식님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어로만 따지면 되게 비슷한 사람일 것 같은데, 영식님이 말하는 그 강인한 여자와 센 캐릭터는 다르죠. 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현숙님이 이제 머리를 다 하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맘마 안 먹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상황에 있던 분이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 먹어요. 드시고 오세요. 근데 영숙님 아닌가요? 영숙님 지금 나는 솔로 많이 보신 분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지금. 드시고 오실 거면 어떡해. 그렇게 현숙님이 만마를 드시기 위해서 남자 공용 거실로 옵니다. 근데 아무도 맘마 먹을 준비는 안 돼 있었고요. 다른 기수도 보면은 자기소개 하기도 전에 이제 여러 사람을 알아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보통 끝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건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아무튼 남자분들은 지금 다 자고요. 그래서 현숙님은 이제 계란을 꺼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현숙님은 자기 세계가 강하고 남 눈치를 안 보고 살았던 사람이 뭔가 이 환경에 적응하고 본인의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헛발질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안 하던 계란 삶기라던가 남자들에게 선물 사주기 이런 것들을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이 사람이 애쓰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건 되게 좋아 보여.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 그리고 현숙님이 좋은 자질도 많이 가져 있고 순수한 사람인 것도 알겠는데 여기는 지금 경쟁이란 말이에요. 경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물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눈에 보여. 안 해본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 흉내내고 있구나 라고 느껴져 버려요. 이 사람이 선물을 평소에 안 줘봤거나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떤 선물을 좋아할지 생각해 본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영철 씨가 나오다가 화들짝 놀라서 뒤로 갔다가 다시 왔어. 그래서 달걀을 삶는 중이고, 그렇게 아침 준비 중이냐라는 거에 이제 아침 준비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영수도 일어났어요? 빈속에 지금 커피를 마시려고. 좀 인기척이 나니까 하나 둘씩 이제 공연 거실로 모여드는군요. 현숙님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속이 없어, 지금. 현숙님은 지금, 피지컬도 가장 훌륭하고, 미모에 옥순 아니면 현숙을 받아야 되나? 주변에서도 추앙했던 내가 선물도 주고, 아침에 이렇게 요리까지 해주는데, 내가 몰표 안 받겠어?
24옥순? 5표? 난 6표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좀 아쉽군요. 근데 이제, 현숙님은 영수에게 말을 걸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뒤에서도 이제 영수 씨랑 어떻게 보면 산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영숙 씨는 현숙 씨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그래서 달걀 몇 분 삶아야 되는지 알아요? 뭐, 몰라서 물어보진 않았겠지. 그래서 모르겠으면 하나 깨질 때까지 삶아요. 영수도 쎄. 계란 삶으시는구나. 몇 개나 삶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침 상황을 조금 보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현숙님은 지금 말을 걸려고 그런 거야. 근데 지금 남자 출연자들이 뭐 여기서 막 솔로 나라다 왔다고 막 여자 출연자 왔다고 막 뭘 하는 척하고 막 그런 또 성격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 영수 씨는 여기에 오면서 짐도 뭐 도와드릴까요? 됐어요. 뭐 괜찮아요 하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온 사람인데. 그러면서 지금 영수는 현숙 씨가 지금 모르겠으면 하나 깨질 때까지 삶아요라고 했으면서도 현숙 잘 모르네라고 영수는 생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소금 넣었어요 물에. 근데 소금 넣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약간 현숙 씨가 오히려 점수를 깎아 먹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 넣고 저걸 만약 혼자 깠으면 현숙님은 좀 속상했을 것 같아. 혼자 깠어?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도 그래도 뭐 계란 삶고 그러면 계란 삶아요. 그거 깎을 때가 이거 맞네 하면서 같이 까고 이랬을 것 같은데. 삶은 아까 계란을 굉장히 많이 삶은 것 같거든요. 삶은 거 따로 놓고 몇 개 한 5개 남자 수대로 까가지고 한 건가? 광수가 같이 까주고 손 씻으러 온 게 아닌가? 옆에 파란 옷은 광수님이에요. 그렇게 다 까져가지고 계란이 나오니까 지금 영수랑 상철 일어나서 먹고 있군요. 현숙님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실속이 없는 것 같아서 초반에 한번 약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군요. 그러면서 아침을 안 먹는 뭐 영자님, 영숙님 그렇게 이렇게 솔로나라 첫날 아침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